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시리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세부 업종 중에 저희가 항상 팔로우하는 업종이 있죠. 바로 가장 핫한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 전망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00% 이제 이게 키워드입니다. 더블업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네. 그래서 2022년에 뭐 여러 가지 핫한 것이 있지만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침투율이라고 그러죠. 그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가 몇 %냐? 네. 2020년에 5%에서 2021년에 평균으로 연간으로 한 14%인데요. 네.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20%를 넘어간다. 아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의 성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면 2020년에 한 130만 대인데 지금 11월 달까지 보면 아마 280만 대? 뭐 네. 그 정도까지 지금 왔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 달까지를 포함을 하면 대략 한 319만 대, 뭐 한 300만 대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뭐 1.5배 이상 커졌고 지금 2022년에도 예측치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600만 대는 무조건 넘어간다. 600만 대. 그래서 이제 2배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주목할 일인데, 그래서 그 대신 월간 단위로 한번 보면 그 작년 11월 아직 12월 통계가 아직 안 나오는데 11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체 자동차 월간 판매 대수 중에서 전기차가 18%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5분의 1이 이제 전기차라는 거죠. 판매가. 근데 이게 이제 침투율이 이 정도 되면 더 급속도로 보급이 돼서 우리도 요즘 보면 뭐 시내에 보면 전기차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때문에도 보지만 또 이제 그만큼 대량 보급되면 성능이나 AS나 또 충전소나 이런 것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이제 핫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대세가 돼버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누가 1등이냐 그럴 때 1등이 비아디입니다. 2등이 테슬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 니오, 샤오펑, 리오토가 있는데 지금 작년 11월, 뭐 12월을 추정치로 집어넣으면 비아디가 대략 한 60만 대, 그리고 테슬라가 한 39만 대, 40만 대 정도, 요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안에서의 판매는 11월 달까지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하고 비아디가 갭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비아디가 확 올라갔고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춤거리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장 캐파가 뭐 50만 대 캐파기 때문에 이미 한 39만 대, 40만 대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캐파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점유율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고, 대신 이제 니오하고 샤오펑, 리오토를 보면 이 당연히 니오가 선두주자였지만 네. 니오가 이제 최근에 좀 빌빌거립니다. 그래서 샤오펑이 니오를 추월을 해요. 네. 그래서 니오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 이전이나 뭐 조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10월 달에 툭 떨어졌다가 11월, 12월에도 한 10,000대 수준.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한 9만 1,000대. 그리고 샤오펑 같은 경우는 5,000대 레벨에서 이것이 10,000대로 올라왔다가 이제 11월 달에는 15,00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네. 아마 연간으로 보면 샤오펑이 리오를 추월하는 네. 거의 한 10만 대 가까이를 팔고 있고 그다음에 리오토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합니다. 7,000대에서 뭐 이제 13,000,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 9만 대. 그래서 순위로 보면 샤오펑이 1등, 리오가 2등, 리오토가 3등.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돼지 삼형제 중에는 니오가 제일 큰 형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뒤집어졌습니다. 많이 따라잡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아디하고 테슬라 두 개를 놓고 보면 이제 비아디가 그 중국에서는 중국 시장 자체로 놓고 보면 테슬라하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벌리고 있다. 그래서 중국 안마켓으로 보면 비아디가 21%, 테슬라가 12%. 그리고 이제 왼쪽 차트는 바로 아기돼지 삼형제 니오, 샤오펑, 리오토인데 지금 금년 4, 4분기 들어서 샤오펑이 확 올라갔고 네. 또 리오토도 선방하고 있는데 니오만 이제 주춤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금년도 시장에서 특징은 비아디가 확실한 1등, 그 다음에 니오의 하락, 샤오펑의 이 등장.
이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느끼는 점이 어떤 한 종목을 고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리 스테이지 때문에 그렇고, 네. 그래서 또 이제 니오가 지난번에 우리가 니오 시리즈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니오 CEO가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특히 IR을 잘하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정보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필요한 걸 잘 그 전달하는 것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펙트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30%로 세계 1등. 뭐 대수로 한 2,500만 대인데 미국이 한 1,500만 대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47%까지 먹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이 사실은 중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뭐 93년 이후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을 보면 이게 경기하고 밀접해요. 그래서 이 98년에 아시아 위기 때 빠지고 2001년 닷컴 버블 때 빠졌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빠졌는데 2020년 이때 이제 훅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와중에서 전기차가 새로운 혜성처럼 이제 등장한 것이 주목할 만하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인가요? 초에 테슬라가 그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93만 몇천 대를 해가지고 뭐 주가가 하루에 뭐 10몇 %가 폭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테슬라를 보면은 그 1월 4일 기준인가 그런데요. 시총이 지금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토요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12개 회사를 다 합쳐도 테슬라 한 개 정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테슬라의 힘이고, 근데 문제는 테슬라가 작년에 93만, 이건 반올림에서 한 94만 대를 팔았어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그 12개 회사, 요 회사들을 다 합치면은 대략 한 4,6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94가 4,600을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가 네.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아, 여기 또 리비안과 루시드도 포함되는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뭐 재미난 건 바로 니오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니오가 좀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니오가 650만 대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보다 시총이 커요. 네. 그리고 그 샹하이 자동차 SAIC보다도 더 크고요. 중국에서 1등하는 자동차 회사보다도 이게 한 10만 대 겨우, 9만 대 겨우 만들고 있는 이 자동차 회사가 이게 650만 대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버블이 있냐 없냐 이건 뭐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을 하고 있지만 이건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 잠깐 보면은 이게 작년에 49만 9천 대에서 금년에 94만 대 팔아서 87% 늘어났어요. 뭐 차종별로 보면은 이제 모델 3하고 Y가 완전히 올라섰고 이제 문짝이 X자로 열린 X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쭉 늘고 있습니다. 증가율도 괜찮고 이제 누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이 전기차 전체를 한 230만 대 정도 이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이제 세계 시장의 47%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떤 이제 포지션을 놓고 보면 요게 2020년에 이제 중국에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해서 그때 점유율 19%에서 이게 금년 3분기에 55%까지 쭉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제 31% 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중국 시장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 중국 시장 안에서는 어떠냐 놓고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왼쪽 차트에서 빨간 게 비아디고 파란색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금년 6월 이후에 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점유율로 보면은 이제 둘 다 비아디나 테슬라 같이 떨어지고 있지만 비아디하고 테슬라 점유율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지역별 생산 비중을 놓고 보면 이 중국에서의 비중이 한 54%고 유럽에 이제 캐파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양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물량을 빼다가 유럽에다 갖다 놓는 것 때문에 중국 내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중국 안에서 이제 다른 경쟁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뭐 캐파 자체를 봐야 되는데
유럽이 가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델별로 생산 캐파는 2021년이 한 135만 대 정도,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증설하는 것하고 베를린 공장 가동되고 오스틴 공장도 가동이 되면은 캐파는 한 235만 대 정도로 이제 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가동이 연초부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생산되는 시점을 좀 감안을 하면 금년도에 생산이 대략 한 94만 대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1만 대 정도? 요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생산량이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보다도,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차고 넘치는데 생산을 그때그때 못 해줘서 이 판매 대수가 나오는 거라서 생산 캐파가 높아지면 그대로 그 매출에 반영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 그렇습니다. 생산량을 집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 자체도 문제고 원부자재의 수급이 특히 이제 전자부품, 이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캐파가 확보가 안 되면 뭐 전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22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은 죽음의 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기술 확산 곡선에서 보면 2.5, 13.5, 34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얼리 어답터들이 사고 난 다음번에 네. 이게 이제 대중화되는 그 시점에 계곡이 하나 있다는 거죠.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구멍이 크레바스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빠져 죽는 놈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놈이 크게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에 그 보급률이 지금 중국이 18%까지 올라왔고, 평균으로 봤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14%대예요. 바로 이제 얼리 어답터들은 거의 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중화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34%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20%대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전형적인 캐즘에 빠진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살아남는 놈하고 어떻게 보면 죽어나가는 놈이 내년도에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캐파를 못 늘리는 자금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도체 확보를 못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지만 규모의 경제, 예를 들어서 연산 30만 대, 20만 대를 도달을 하면 바로 이제 BEP 올라가게 되지만 그걸 도달을 못 하게 되면 이제 뭐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니까 영업 손실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각사가 전력 투구해서 캐파를 늘리는 쪽, 그다음에 캐파를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확보를 못하면 캐파 늘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은 이게 지금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왜 비아디아하고 테슬라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냐 그러면 중국 전기차 시장에 뭐 그 전기차 모델이 거의 80개 이상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빅가이들이 다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치열한 경쟁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튀지 못하면 이제 시장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배터리하고 이게 반도체, 이걸 또 어떻게 확보를 하냐는 것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 부품이나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로또 단위가 큰 놈한테 이제 공급을 하고 싶어야지 작은 놈한테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쫓아 들어왔지만 여기서 교통 정리가 될 거다. 근데 교통 정리가 될 때 문제는 이게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살아남으려고 가격을 빨리 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보여질 수가 있고. 네. 그래서 2022년은 뭐 전쟁인데 지금 배터리를 놓고 보면 중국이 44%, 우리 한국이 33%, 일본이 15%입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보면 CATL이 29%, LG가 22%, 일본의 파나소닉이 14%, 비아디가 9%. 그래서 이 배터리 시장도 이제 완전히 과점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배터리 회사한테서 배터리를 누가 안정적으로 공급받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을 누가 갖고 있냐가, 이게 이제 투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의 전기차 전쟁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하고 세계 최강인 미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를 보면 2020년에 미국이 한 1억대 조금 1억 1천만 대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은 자동차 보유 대수가 2억 7천만 대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10년에서 15년 이 사이에 이게 다 전기차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시장의 포텐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석유 먹는 자동차에서는 전 세계 그냥 백화점인 거죠. 누구나 들어와서 다 장사를 하는 거지만 이게 전기차에서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브랜드가 전체 47%를 차지를 해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2억 7천만 대가 이게 10년에서 15년 내에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그랬을 때 이 포텐셜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차 그 사이에 봤습니다만은 이게 단기적인 주가 수급보다가는 이게 시장에 큰 그림을 놓고 본다고 하면 뭐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됐을 때 돈 번 놈은 노다지를 캔 놈이 아니고 청바지 장사하고 수은 장사가 돈을 번 것처럼 똑같이 이것은 전기차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배터리 전쟁이고 원자재 확보 전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의 그 배터리 회사들이 주가가 세게 이제 조정을 받아요.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알려진 팩트이긴 하지만 금년도에 중국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30% 줄인다. 이게 이제 최대 악재예요. 그럼 이제 왜 줄이냐 하는 것은 지금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130만 대가 300만 대, 600만 대. 그래서 중국이 뭐 전형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씩 떨어져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조금을 30% 줄이더라도 생산 캐파가 130만 대에서 300만 대가 되면 마진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원가의 이 하락 속도가 30%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시 600만 대로 되면 거기서 또 30%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만 내버려둬도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시장이 형성되는 소위 말하는 얼리 어댑터들이 사고 나서 대중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조금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보조금 악재는 단기적 이슈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내에 전체 자동차의 절반을 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는 것, 이제 그걸 포커스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놓고 보면 그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들은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서 그 고평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차익을 실현시키는 아마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던가 싶고, 또 일부 칠레나 뭐 이런 데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리튬 광산을 구개하겠다. 네. 이런 것들도 심리적인 충격을 맞습니다. 줄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리튬 광산하고 배터리하고 전기차를 풀 라인업을 가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저렇게 뭐 5년에 10배가 커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면 저것은 이제 단기 수급의 악재는 일시적이고 오히려 이게 이 시장의 포텐셜을 다시 이제 밸류를 인정받는 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12월 달에 사는 걸 보면 그 심천 시장에서 보면 10대 순매수 종목 중에서 4개가 배터리 회사였다는 것, 그것들을 조금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중국 경제 전망 시리즈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고 전망을 해봤는데요. 뭐 저는 이제 소장님 같이 진행하면서 나름의 어떤 이 올해 투자 전략, 중국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관심 분야, 본인의 전망과 저희 이제 채널에서 소장과 함께한 이 전망들을 같이 접목해 보면서 2022년 투자 전략을 잘 한번 세우고 좋은 결과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손님 오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